네,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공개 클리닉별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그야말로 완연한 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우 나도 이제 운동 좀 해볼까? 등산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특히 헬스장부터 딱 끊어가지고 뭔가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럴 때일수록 운동과 자신의 나이에 맞는 것들을 좀 잘 눈높이를 잘 맞춰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40대 이상, 40대 이상 같으면 제발 좀 무리한 운동 하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주시고 먼저 욕심이 먼저 나니까 너무 심한 운동 하시다가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그리고 뼈 건강이 걱정되는 50대 이상이라면 체중이 실리는 체중 부하 운동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을 일주일에 3회 그리고 30분 이상씩 해주시면 좋은데요. 수영은 어떨까요? 체중이 실릴까요? 안 실릴까요? 실리지가 않겠네요. 실리지 않죠. 수영은 이렇게 물에 떠 있기 때문에 체중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수영하시고 나면은 꼭 근력 운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자니 수영장은 수영복이 필요할 것 같고 조깅이나 헬스는 또 트레이닝복이 필요할 것 같고 에이 또 돈 드네 귀찮다. 안 할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에 날씨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리셔가지고 걷기 운동이나 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운동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주의해서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하는 게 포인트겠죠. 은하 씨 오늘 올 때 차 갖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 알고 있어요. 가까운 거리는 걷고 엘리베이터 타지 않는 이거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실천을 꼭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 곧 옵니다, 여러분. 몸 잘 만드셔야죠, 그죠? 여러분 건강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잠시 후 오늘 주제는 노안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돋보기를 벌써 던질 수 있는 노안 치료.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먼저 웰빙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식이 치매를 부른다. 최근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 70세부터 89세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과식을 한 경우 기억력이 무려 2배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과도한 칼로리 섭취가 뇌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화 만사성이라 가정이 편안해야 몸매도 날씬하다. 최근 미국 컬럼비아대 샤키라 교수에 따르면 한 살 무렵 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아이들의 비만 확률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자아이들의 경우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할수록 비만 위험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물을 마셔라. 영국 이스턴대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시험 도중 물을 마시는 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물을 마신 학생들의 경우 평균 점수가 약 5% 정도 높게 나타났고 물의 효과는 저학년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입속 세균이 심장병을 부른다. 최근 아일랜드 왕리브대 공동연구진에 따르면 치아 표면에 치태 형태로 서식하는 고도니균이 잇몸 출혈을 통해 혈관으로 침투하고 이렇게 될 경우 자칫 치명적인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이 학생들 그 중간고사 시기예요. 시기잖아요. 이럴 때 아이들 보고 열심히 공부하라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만 물을 많이 마셔라. 그러니까요. 저도 중간중간에 물을 좀 마셔야 되겠어요. 자꾸 온도가 깜깜하게 이게 막 잊혀지고 막 그래요. 이게. 이제 시험 칠 때 책상에 딱 보면 시험지, 답안지 그리고 물통이 딱 있겠네요. 그 물통이 있는 학생들은 우리 공크를 열심히 본다는 학생들.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저희가 얼마 전에 치태 검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장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주질환이 생각보다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과 연관이 깊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침이 마르면서 입내 세균이 정식되고 그래서 특히 잇몸 관리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맥경화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별다른 증세가 없어도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뭐 치아 관리 이런 거는 뭐 일종의 치아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미용에 이런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하시는 것으로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하실 텐데 보십시오. 치아 건강을 잘못하면 심장병까지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이라는 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의 건강이 무너지면 다른 게 또 기능이 잃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하나만 지키면 이것만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온몸을 위해서 저희 모든 부분을 여러분 신경을 잘 쓰셔야 된다는 것 보십시오. 공개 클리닉을 보시면 아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명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당신의 눈이 늙는다. 모든 신체 기관 중 노화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 눈. 40대부터 서서히 시작해 인생의 절반가량을 노안으로 고생할 수 있다는데 지금 당신의 눈은 몇 살입니까? 노안의 증상과 자가진단법에서부터 세월을 거슬러 노안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비법. 돋보기 탈출, 노안도 치료할 수 있다. 눈의 빛 안과 박효순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자, 화면 잘 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는 그 느끼는 순간에 바로 이 갑자기 눈앞에 잘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하다고 그래요. 사람의 장기 기관 중에 가장 먼저 또 노화가 오는 게 눈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께 답답해요. 네, 여러분께 새로운 시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명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돋보기 탈출, 노안도 치료할 수 있다. 근데 사실 노안이라는 게 이게 누구나 인간이면 피해갈 수 없는 나이가 들면 오는 것인데 이게 치료가 가능하다고요? 원장님 저희 프로그램이 그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헐렁하게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치료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제가 거꾸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노화 현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노안뿐입니까? 뭐 주름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질환도 관절염. 생기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혈압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으로부터 이마에 생기는 주름까지 요즘 거의 다 치료가 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노안도 인체 노화의 일부분입니다. 노안을 젊은 사람 눈으로 바꿔드릴 수는 없지만 노화에 대해서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 어린이잖아요. 제가 질문을 좀 이렇게 급하게 드렸는데 너무 편안하게 점잖게 주시니까 제가 약간 당황스럽네요. 아주 고상해요. 어쨌든 노안이라 그러면 노자 들어가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치료할 수 있다니까 어쨌든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요. 자, 노안이 시작되는 나이는 땡땡세. 저는 이걸 압니다. 나왔어요. 43세인데 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0세가 아닌가 싶은데. 아니요. 저는 원장님. 박사님, 저는 40세인 줄 알았었어요. 40세? 사실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른가? 저는 한 60, 70쯤 될 줄 알았는데 43. 원장님 어떻습니까? 노안의 발생 시기는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수정체의 탄력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조절력, 그 사람의 습관, 직업 등에 따라서 발생 시기가 차이가 나는데 저는 임상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노안 발생의 시기를 43세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43세의 노안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죠. 기분이요?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죠. 실제로 과거에 미국에서 60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 1위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 1위는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입니다. 해고 통보. 그 이어서 2위가 바로 안과의사한테 당신은 노안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안이 주는 단어가 주는 스트레스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안이라고 하는 병명을 수정체 경화증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죠. 고맙습니다. 뭐라고요? 수정체 경화증. 이걸 합시다 우리 앞으로. 노안이니까 너무 기분 나빠지는 거야. 감정적으로 받아지잖아요. 영어에도 필로소피아 노자 들어가요. 그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저희가 딱 방송에서 43
43살이라고 딱 정해두셔가지고 지금 옆에 계신 두 분도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셨고 선배님은 조금 남으셨죠? 예. 아무튼 그리고 TV 보시다가 더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네. 네. 내가 43살인데 벌써 노안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노안일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바로 돋보기 탈출, 노안도 치료할 수 있다는 주제인데요. 언제 내가 노안인지 자가 진단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내 눈은 몇 살, 노안의 자가 진단 첫 번째입니다.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인다. 두 번째, 책을 보다가 먼 곳을 보면 시야가 흐리다. 그리고 세 번째, 쓰던 안경이 잘 안 맞다.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자,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확인이 어렵다. 그리고 책이나 신문을 보면 피로하고 두통이 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두워지면 가까운 것이 더 안 보인다. 근데 저는 한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한 가지 뭐? 책을 보면 두통이 와요. 그건 어릴 때부터 했잖아. 이거는 노안이랑 상관이 없는 거고. 책 때문에. 박사님 몇 개? 나? 예. 나 3개. 3개. 선배님 몇 개? 저도 지금 보면 책을 보다가 먼 거 보면 좀 약간 흐릿한 경우가 있어요. 안경도 좀 그런 것 같고. 저도 한 2개? 2개, 3개 정도. 네, 원장님 여기서 몇 개 정도가 돼야 노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서 몇 개에 해당되어야지 노안이라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노안의 그런 증상은 평소에는 잘 보이던 신문의 작은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볼 때 이 정도 거리에서 잘 보다가 이렇게 뒤로 밀어야지 글자가 뚜렷하게 보이는 증상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누가 불러서 멀리 쳐다보면 앞이 갑자기 흐릿하게 보이는 것.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닌가? 이것도 노안의 증상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핸드폰 볼 때 문자 메시지가 갑자기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자기가 끼는 안경이 뭔가 묻어 있는 것 같아서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그리고 집에 돌아다니고 있는 돋보기를 댔을 때 글이 잘 보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노안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돋보기 탈출 계속해서 알아보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노안 무엇과 무엇이 문제다. 탄력과 힘이 문제다. 탄력과 힘이다 그러면 아마 역시 노안이라는 것은 눈에 수정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정체의 탄력과 힘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육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는 수정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카메라의 렌즈가 수정체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카메라 렌즈하고 틀리게 수정체에는 놀라운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정체 주변에는 조절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근육들이 수축, 이완을 하면서 수정체도 두꺼워졌다가 평평해졌다가 하는 것입니다. 멀리 볼 때 수정체는 평평해지고 가까운 거 볼 때는 두꺼워집니다. 이것을 조절이라 하죠. 젊은 사람들은 수정체의 탄력성도 좋고 근육의 힘도 좋아서 멀리 보고 가까운 걸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탄력성도 잃게 되고 근육의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안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카메라의 오토포커스 기능이 고장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자동 이렇게 포커스 맞추는 그 기능이 완전 상실이 돼버렸다. 수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씀이죠. 좋은 쉬운 설명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43살이 넘으셨으니까 노안이 오셨을 텐데. 이제 넘으셨다고요? 예전에 넘으셨죠.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돋보기 탈출, 노안도 치료할 수 있다. 이번에는 어떤 키워드가 숨겨져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뭐뭇이 노안을 부른다. 자외선? 뭘까요? 자외선? 스마트폰이 노안을 부른다. 이건 느낌이 온다. 매일 이렇게 보려고 하고, 그리고 어두울 때 스마트폰 보면 굉장히 밝거든요. 그래서 혹시 눈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럼 이제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닐까? 적당히 봐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가는 내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조명도 어두운 곳에서 작은 글을 장시간 고정하게 되면 30대 중후반을 지나서 초기 노안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노안을
앞당겨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위험하다, 그죠? 네. 그러네요. 지하철에서는 좀 모셔야 되겠다. 근데 특히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세대가 20, 30대니까. 그러니까요. 이분들도 초기 노안. 그러면 원장님이 진료했던 환자 중에 가장 어린 나이, 젊은 나이 노안으로 오신 분은 몇 살 정도로세요? 39세입니다. 39세. 네. 평균 나이보다 4살이 일찍. 네. 그럼 가장 늦게 오신 분? 글쎄요. 가장 늦게 오신 분은 생각 안 해봤어. 예, 제 형님이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등산 다니시고 골프 치시고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아직까지 지금 58이신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돋보기가 필요하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눈을 많이 좀 활용하고 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노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눈 건강 어떠신지 지금 이제 이 남의 얘기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다음 저희 키워드를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주십시오. 근시, 원시, 노안에는 뭐가 없다? 종류가 없겠지 뭐. 장사가 없다. 장사가 없다? 자, 부르시죠. 뭡니까? 애누리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노안에는 애누리가 없다. 장사가 없다랑 또 비슷하다, 그죠? 노안에는 애누리가 없다. 무슨 말? 뭐라 어떻게 하라고요? 원장님. 예. 과거에 1.0, 2.0 이렇게 시력이 좋았던 분들도 노안은 옵니다. 또 과거에 근시, 난시, 원시 등으로 시력이 나빴던 분들에게도 노안은 옵니다. 또 라식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도 때가 되면 노안은 찾아옵니다. 그래요? 네. 원시성 노안인 경우에는 멀리 볼 때보다 가까운 거 볼 때가 더더욱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40세 전에 노안 문제로 안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근시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노안이 왔을 때는, 가까운 거 볼 때는 그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야지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니, 왜냐면 한번 봤어요. 이게 혹시나 제가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중학교 때 썼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전 잘 안 보이네. 아직 노안 아니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진료실에 있다 보면 갑자기 눈이 좋아졌다. 내가 갑자기 눈이 좋아졌다. 내 친구들은 이제 막 돋보기를 쓰기 시작하고 슬퍼하는데 나는 이때까지 끼고 있던 안경을 벗어도 가까운 걸 잘 보인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먼 곳은 어떻습니까? 먼 곳도 안경 없이 잘 보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잘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맞죠? 네네. 벌써 질문에서 답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돋보기를 안경을 벗고 가까운 걸 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돋보기를 낀 상태입니다. 정상 사람들이 우리가 돋보기를 끼고 멀리 바라보면 잘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시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잘 보였다. 이것도 노안이거나 백내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시성 노안이죠, 그죠? 다시 좋아진 건 아니다, 그죠? 네, 할머니께서.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노안에 와서 돋보기를 지금 끼고 있잖아요. 끼고 있는데, TV 때문에 제가 벗어놓고 있는데, 근데 언젠가는 다시 좋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돋보기 탈출, 노안도 치료할 수 있다. 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노안도 땡땡과 땡땡가 필요하다. 땡땡과 땡땡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정기 검진과? 그건 필요하겠다. 진단과 검사가 필요하다. 그렇군요. 원장님, 진단과 검사, 어떤 질병에도 다 필요하죠. 뭐, 암질환도 마찬가지인데, 노안에도 물론 필요하겠죠.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우리가 노안이 오면, 안과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로는 조절력 측정 검사, 눈물량 검사, 안압 검사, 망막 촬영 등이 있습니다. 조절력 검사는 왜 하냐면, 우리가 잘 안 보이는데 억지로
억지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구의 근육의 피로가 굉장히 증가됩니다. 그리고 노안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안과에 방문하셔서 조절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눈물량 검사인데 네. 노안이 올 때 안 근족증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네. 우리가 안압이 얼만큼 상승되었는지 녹내장이 발생되었는지 네. 그리고 망막의 전반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네. 반드시 그런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근데 조절력 검사 그 말씀하시니까 네. 조절력 테스트 한다니까 이걸 자꾸만 훈련한다고 가까이 보면 안 좋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구의 근육의 피로가 증가될 분들은 두통과 네. 안통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아니, 저 그런 얘기는 있잖아요, 원장님. 늘 왜 가끔씩 집에 있을 때나 어떨 때나 먼 산을 좀 바라보라. 먼 산을 좀 본다거나 좀 멀리 좀 보면 눈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거든요. 네네. 한때 왜 눈 시력 좋아지는 법 해가지고 이런 뭐 책자도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좀 먼 곳을 좀 보라 그러는데 그것도 별론가요? 우리가 네.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할 때 네. 근육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마지막에는 뭐 하죠? 스트레칭. 네네, 스트레칭. 네. 눈도 수축근과 이완근이 있습니다. 네. 수축근은 대부분 보는 것은 가까운 거 보는 거라든지 네. 보는 것은 다 수축근이 활동하는 것이죠. 네. 이완근은 굉장히 착합니다. 한 1분 정도만 네. 멀리 봐주시면 눈 피로 회복이 빨리 됩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네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손을 비벼가지고 이 열을 이렇게 눈에 갖다 대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네. 아니,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건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얘기가 있긴 했어요. 네. 있나요? 예, 그건 어디서 들으셨는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시켰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네, 눈이 이제 공부 많이 하는 아이들 상대로 네. 저 같은 이제 친구들에게 네. 일단 저희가 초등학교나 이런 거 묻진 않을게요. 제가 네. 합시다. 네. 태계 위양 선생님의 네. 그 집안 내대로 내려오는 건강을 지키는 그 비법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손을 비벼서 눈에 대면 그렇죠. 눈 피로가 풀린다. 이런 그렇죠. 비법이었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뭐 어떻게 말씀드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눈을 많이 비벼가지고 눈에 대면 눈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조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성격이 올랐어요? 이런 했더니 세계 위양 선생님께서 하셨던 방법이기 때문에 네,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노안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갑자기 내 눈이 침침해져서 이게 노안인지 아니면 혹은 다른 질환인지 네, 의심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노안인지 질환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안 혹은 질환. 첫 번째 저한압 녹내장이고요. 두 번째는 초기 백내장입니다. 그리고 디프테리아 감염증도 있고요. 네. 나이 연관성 황반 변성증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온 네 가지 종류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눈이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안과 정기 검진을 때때로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런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노안이 왔을 때 안과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디프테리아 감염증 같은 경우에는 디프테리아 독소에 감염이 되면 눈의 조절 근육에 마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안처럼 그런 증상이 오는 거죠. 가까운 거리 잘 안 보인다든지. 그리고 황반 변성증이라고 하는 것은 15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과거에 레지던트 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병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서구 질환으로 이해를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황반 변성증이 우리나라에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이것이 실명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황반 변성증이라는 것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망막에 검버섯 같은 점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발견한다면 눈 CT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면 정말 저희가 더 허무해집니다.
노안 뭐 그 누구 나오는 건데 돋보기 쓰면 되지 뭐 돋보기 값 싸던데라고 하는 분들 쓰십시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벌써 80세가 넘었어요. 맞아요. 40대에 노안이 왔다 그러면 나머지 반을 노안인 상태로 사셔야 된다는데 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노안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노하우를 공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이미 노안 치료를 받고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분들 만나보시죠. 신문을 보려면 엄마야 되겠만 머리 아프다. 신문을 못 보니까 텔레비전 리모컨도 잘 못 돌리고. 안 좋지. 졸리고 거 저 건네 저런 거 보이기는 해도 허밍하게 그렇지 장거를. 그리고 이러다 보면 장거리 잘 안 보이지. 올해 79의 이양희 씨. 들어갔다. 아이고 돋보기 제대로 들어갔는데 돋보기 뭐 필요 있어요. 돋보기 없이도 바늘길을 깨고 재봉틀을 돌리고 신문을 읽어내려가는 모습이 거침없다. 안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 잘 보여. 그러니까 지금 신문 이거 다 내가 보잖아. 옛날에는 내가 한 10년을 신문 안 봤어요. 잘 안 보이니까. 위에 큰 글자 이거만 보고 안 봤는데 요즘은 내가 심심하면 이거 다 보잖아 지금. 1년 전 백내장 치료와 더불어 노안 시술을 받은 덕분이라는데 딱 거울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늙었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늙었나. 노안 시술을 받았다는 또 한 사람 이창옥 씨. 오늘 직접 운전하시려고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운전? 그런데 밤운전도 하고 다니는데. 적지 않은 나이에도 밤운전도 문제없다는 그녀의 실제 나이는 무려 76. 한쪽 눈은 5년 전에 받았고 한쪽 눈은 한 6년 전에 받은 것 같습니다. 나이 자꾸 드니까 조금 눈도 좀 안 보이니까 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노안 시술로 되찾은 건 시력보다 자신감이었다고. 예, 다 보이기로 지금. 옛날에는 조금 자신이 없으니까 아는 길만 들어가고 대강 간판을 잘 못 보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고 나니까 글도 잘 보이고 막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겨서 더 잘 되니 많이 합니다. 밤은. 하지만 누구나 노안 시술이 가능한 건 아니다. 망막 OCT를 비롯해 망막 질환 여부를 판별하는 20여 가지 검사는 필수. 본인이 다른 질환이 없는지, 그 질환이 있다면 노안 수술이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질환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눈이 건강하시더라도 본인의 눈이 노안 수술에 적합한지 그 적합성 여부를 같이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실 분들은 그 각 눈에 맞는 가장 정확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검사도 검사 항목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노안 교정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는 64살의 김종문 씨. 백내장이 찾아온 수정체를 제거하는 동시에 특수렌즈를 삽입하는 노안 수술이 진행됐다. 시술 시간은 기껏해야 15분 남짓. 좀 긴장했는데 뭐 아픈 통증도 없었고 조금 우려한 거는 있었으나 뭐 생각보다는 아주 통증 없이 치료가 수술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수술은 안내 수술이기 때문에 눈을 비비는 것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수술 후 3일간은 세안도 피하는 것이 좋고 수술 후 2주간은 과격한 운동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진짜 새 삶이죠. 멋지세요. 아까 그 운전하시는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네, 지금 화면 보시면서 깜짝 놀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원장님 실제로 효과가 저렇게 좋습니까? 네. 90% 이상이 네. 안경의 도움을 받지 않고 멀리 가까운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죠. 네. 환자분도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여셔가지고요. 저희도 다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노안 치료법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준비되어 있거든요.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돋보기와 안경을 하나로라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다초점 렌즈? 오, 이야. 네, 이 다초점 렌즈가 안경 하나에 제가 알기로는 위에는 그냥 안경 일반, 밑에는 돋보기로 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거라도 네네. 그거만 안 했어도 우리 준하 씨가 진짜 그거만 그거하고는 틀리고 다초점 렌즈라고 하는 것은 일명 누진 초점 안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안경 하나에 안경 아래 먼 곳을 보는 부분과 가까운 곳을 보는 부분이 도수가 서서히 변해감에 따라서 모든 거리를 불편 없이 보게 하는 것이죠. 이런 다초점 렌즈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좀 어지럽지 않을까요? 아, 예. 상이 조금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을 때는 상이 왜곡이 심합니다. 그리고 시야가 좀 좁아집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도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3년마다 역시 도수를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누진 다초점 안경이 편한 사람들은 40세에서 50대 초반까지 초기 노안이 있을 때 그리고 미용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한테 이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참을성이 없다든지 성격이 급하다든지 노안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든지 했을 때는 이 안경이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안경을 계속 이제 평상시에 쓰고 계신다는 것도 이거 일종의 불편함이 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부분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단점들은 있다.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법은 뭐가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죠. 어떻게 하면 돋보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화면 주십시오. 내 눈 속에 다초점 렌즈 이제 요거예요. 그거에 이제 대안이 이거. 근데 이제 어떤 수술인데. 뭘까요? 다초점 인공 수정체 수술. 아까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봤던 그 시술 그 장면인가요? 네, 맞습니다.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죠. 지금 노안 교정 시술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수술 방법입니다. 이것은 노안이 상당히 진행되면 수정체 경화증이나 일명 백내장이라고 하는 수정체의 혼탁도 동반되어 먼 곳도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도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손상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초점 렌즈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누진 다초점 렌즈를 눈 속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잘 쓰는 특수 수정체는 레스토아스 렌즈, 리사 렌즈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다초점 렌즈 안경 말입니다. 이건 안경을 한번 하면 3년 만에 한 번씩 도수를 갈아줘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렌즈 이것도 그러면 한번 넣으면 또 3년 만에 이게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진 다초점 안경은 경화된 수정체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수정체가 다 약화되기 때문에 안경을 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특수한 수정체 삽입술은 수정체 경화를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요 도수로만 그대로 끼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다니까요. 오케이, 잘 봤고요. 그런가 하면은 젊은 나이에 노안이 찾아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굳이 이제 백내장은 없지만 노안을 치료하고 싶다.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도 시술이 가능합니까? 그런 정시 노안인 경우에는 나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멀리 보는 데는 지장이 없고 가까운 곳만 잘 안 보이는 49세 사람이 왔다고 치면 저는 이 수술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시 노안이라도 53세 이상이 되면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 굴절력에 따라 불편한 정도에 따라 이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건시 안경을 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아주 높은 도수의 안경을 낀 여성분이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분은 멀리 볼 때는 굉장히 두꺼운 도수의 안경을 끼셔야 되고 장거리를 보기 위해서는 얇은 도수의 안경을 끼셔야 됩니다. 즉 안경이 2개 필요한 거죠. 그런 분들을
저는 라식 수술 대신 레스토아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49세가 하면 안 되겠네, 아직까지. 네. 획기적인 효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런 점들을 궁금해할 것 같은 걸 미리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노안 치료,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술이 가능합니까? 고요. 두 번째, 나이가 나이인데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세 번째, 벌써 라식 수술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저희가 시원하게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게 수술이 가능한지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지금 화면에서 나왔다시피 이런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다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50가지 정도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와, 네. 그 중에서 황반 변성증이 있다든지 녹내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수술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는 여러분 광고 나오는 보험 드실 때 그거 하시면 되고 일단 노안치는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 혹시 부작용.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수중체의 재질은 네. 인체에 무해하고 아주 유효하다는 것을 이미 2005년도에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한 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망막이 조금 부을 수가 있고 안압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금방 수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취는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마취는 저만 마취제입니다. 네. 즉 안약을 떨어뜨려서 마취를 시킵니다. 네, 부담이 없겠네요. 네. 저도 눈에 어떻게 마취를 주사를 넣는 것도 아니고 그렇군요. 예. 제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냐면, 라식 수술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제 젊은 나이에 라식 수술 했는데, 이게 노안이나 이런 수술도 또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 라식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백내장이 와서 먼 곳이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도 침침하게 보인다면 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 여성분들 특히 라식 수술 받으시잖아요. 그분들 나중에 노안이 왔을 때도 별 걱정이 없겠네요, 그죠? 네, 그때 되면 또 다른 방법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5분 정도 옛날 10년 전에 라식 수술 받고 백내장이 생긴 분들을 이 수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네. 자, 돋보기 탈출. 노인도 치료할 수 있다. 노안도 치료할 수 있다. 이번에 저희가 한번 맞춰보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땡땡땡으로 노안을 잡는다. 저희가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죠? 풀어야 됩니다. 나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나는 알지롱. 정말요? 네. 나 진짜. 이게 어려워요. 아니, 진짜. 답을 이렇게 보니까 되게 너무 민망스러운 거 있잖아, 지금. 빨리 들어. 너무 어려워요. 하나, 둘, 셋. 와, 저희 이제 의학학식 따라옵니다. 저는 이제 운동요법이라고 하나 해봤어요. 어떤 대한요법, 대한치료라는 개념으로. 근데, 은하 씨 봐봐, 은하 씨. 어디 운동? 눈 운동이죠. 은하 씨는 막 특수한 포괄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분명히. 전 더 웃긴 게, 박사님. 짱눈이 아니고, 짱눈이 뭡니까? 내가 제일 틀린 것 같죠? 내가 다 정답이에요. 그죠? 무슨 말? 말씀해보세요. 짱눈, 이거, 이렇게, 이쪽, 좋게 하고 이쪽 부분 따놓고 이쪽 좋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원장님 한쪽 눈을 좋게 만들어서 다른 쪽 눈이 더 좋게 같이 그럼 좋게 만들. 자세히 모르는데 답은 내가 신뢰감이 없는데 아니까. 박사님 애석하게 들립니다. 자,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아니 화면을 답을 먼저 봐야죠. 답 공개해 주시죠. 뭡니까? 에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짱눈이에요. 이게
새로 나온. 이거는 잠깐 이거는 지금 뭐 이제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니, 짝눈으로 아까 봤어요. 큰일 하셨구나. 큰일 하셨구나. 네, 뭡니까? 네, 맞습니다. 네. 노안 라식으로 알려져 있는 레이저를 이용한 노안 교정 수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한쪽 눈은 멀리 잘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쪽 눈은 가까운 곳을 잘 보이게 만들죠. 이렇게 하게 되면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각막 중심부는 하나의 초점을 맺게 하고 주변부는 다른 초점을 맺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레이저를 이용한 노안 교정 시술은 3년마다 노안이 진행할 때 다시 또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중체를 넣는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이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원장님이 한다 그러면 시술 저한테 한다면 어떤 수술을 저한테 해주실 수 있겠어요? 나이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53세 이상 되고 수중체에 문제가 있는 노안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수술을, 레스토아 수술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수중체 넣는 수술. 네, 맞습니다.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짝눈으로 노안을 잡는다라는 얘기는 참 신기한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시술법이 굉장히 획기적이라 놀랍지만 최근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게 있다고 합니다. 노안 시술법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원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술 방법은 카메라 인레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인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상감이라는 기법이죠. 상감. 안에 씹는다는 말이죠. 상감층자 아시죠? 문양을 안쪽에 새겨 넣는다는 것이 바로 카메라 인레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눈 나쁜 사람들이 이제 노안이 왔을 때 라식 수술을 하면서 그 각막을 깎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동그란 원의 링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점 거리가 증가하게 되고 가까운 곳이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한 5,000회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KFD의 허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말 정도 되면 허가가 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충분히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내년에 다시 한번 오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불러주시면 영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안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치료법까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원장님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안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사람이라면. 네,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아주 30대 후반에 이른 나이에 노안에 오신 분도 계시고 원장님 형님처럼 나이가 드셨습니다만 아주 또 젊은 눈을 가지고 살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가 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노안의 시간을 좀 늦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비법 좀 공개해 주고 가십시오. 나이가 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듯이 노안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눈 피로를 줄여드릴 수 있는 비타민 A나 B1, 지방산 그리고 여러 가지 항산화 효소들이 첨가된 그런 균형 있는 식단을 짜서 드신다면 조금은 눈 피로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가 비타민 A, B 이러면 좀 헷갈리거든요. 구체적인 음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항산화 그러면 토마토 정도는 알겠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비타민 A. 생선?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는 생선에 많고요. 보통 비타민 A는 제품으로 나옵니다. 당근, 이런 거. 당근도 좀 가로틴이 있고. 한 1000유니트 정도 드시면 되죠. 그럼 생활습관? 그리고 음주, 담배 피우는 것을 줄이셔야 됩니다. 다음은 독서를 할 때 장시간 하지 마시고 1시간 정도 책을 보다가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멀리 1분 정도를 쳐다봐 주시면 눈 피로 회복에 매우 좋겠습니다. 자외선은 어떻습니까? 자외선이 그 여러 가지 피부에도 노화를 일으키듯이 눈에도 노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외선이 심한 경우에는 밖에 나가실 때 선글라스나 모자를 꼭 착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쓰는 게 좋습니까? 봄철도 지금도 좀 끼는 게 좋습니까?
옛날에 제가 선글라스에 대해서 네. 조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과연 빛의 파장과 계절에 따라서 어떤 색을 끼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여름에는 청색 계통의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좋습니다. 청색. 네. 겨울에는 갈색이고요. 네. 겨울과 여름에 다 쓸 수 있는 것은 검정색입니다. 그럼 검정색. 검정색을 사다 마시면 되는 거네요. 네, 여유 있는 분들은 마시고. 요즘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사람 많이 계시는데 눈을 잘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저희가 늘 얘기하는데 이 정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꾸 정보를 보는 창구들이 작아져요. TV도 작아지고. TV 좀 커지네요, 참. 하지만 스마트폰도 작아지죠. 태블릿 PC 같은 것도 있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눈이 좀 혹사당하고 있다. 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휴식을 좀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노안이라는 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 노안이 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으시면 분명히 해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눈의 빛 안과 박효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매주 화요일에 마련되는 KNN 무료 건강교실 안내입니다. 5월 1일 화요일이죠. 오전 11시에 신세계 센텀시티 9층 문화홀에서 당뇨병 한 방으로 잡는다라는 주제로 이성수 한의원의 이성수 원장과 함께 무료 건강교실이 열립니다. 자, 공개 클리닉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이 좀 시원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눈이 저희가 지금부터 번쩍 뜨게 해드리겠습니다. 퀴즈 드릴 거거든요. 퀴즈 잘 듣고 보기를 잘 찾아보시고 정답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답 퀴즈 주십시오. 네. 오늘은 노안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노안이 의심되면 반드시 해봐야 될 검사가 아닌 것은 아닌 것. 무엇일까요? 네. 있습니다. 1번 눈물량 검사, 2번 생명 검사, 3번 망막 촬영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저희 공개 클리닉 홈페이지에 오셔서 퀴즈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퀴즈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주 방송되는 질환들에 대해서 관계된 사연을 남겨주시면 또 몇 분을 선정을 해서 검진권과 또 시술권을 드리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 프롤로 테라피 검진권을 드렸고 이번에는 저도 욕심나는 건데요. 이 알레르기 비염 한방 검진권을 드린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분이 선정이 되셨을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네, 이분인데요. 강서구 대저동의 천혜도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벌써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3번이나 수술을 하고 서울까지 치료를 다녀봤지만 눈만 뜨면 흐르는 콧물 때문에 휴지를 끼고 삽니다. 매일같이 코가 막히고 숨쉬기조차 어렵고 머리도 띵한 것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네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내던 차에 공개 클리닉 외를 보고 혹시나 싶어 몇 자 적어봅니다.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서 제가 기꺼이 검진권을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씨가 양보하는 거예요? 아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나 뭘 양보했나? 힘들은 저건데. 자, 다음 주 읽어드릴까요?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날이 곧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쑤시고 저린 무릎, 허리, 관절염의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시면 저희가 시원한 해법 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무료 건강검진권을, 아토나에서 탈모방지 전용 샴푸를, 동의대학교 블루바이오센터에서 멸치칼슘 보충제를, 샛별종합물산에서 닥터프로폴 종합세트를, 주식회사 옥관에서 오단타는 참옷진액을, KNG에서 주부가 만든 통증 없는 훌라후프를, 2104 산수유 영농법인에서 흑산수유를 드립니다.